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이제 체간 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외골격을 지탱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근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균형을 잡는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 근육을 잡는. 이제 체간 근육이라고 그래서 외골격, 내골격, 그다음에 복활근에서 승모근 안에까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주가 되는 게 사실은 뒤쪽 근육이에요. 뒤에 척추 기립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세워주는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워주는 근육이 제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배라고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여기에 체간 근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화면에 이 사이드에 어깨 쪽지 밑에 이 활배 근육이 있어요. 음. 활배 근육. 이 활배 근육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요 다리. 800, 예. 800 근육 같은 경우에 이게 앞에 있는 이 폐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거기서 해요. 왜냐하면 음. 이게 부족하면 우리 몸이 앞으로 라운딩 돼요. 몰려. 그러면서 폐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죽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척추 기립근하고 이 활배가 부족하는 경우에 그러는데, 척추 기립근이랑 복활근이라 해가지고 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근육, 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근육, 이게 같이 이제 척추 기능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균형을 잡을 때 좌우로 순간적으로 쏠리거든요. 이 순간적으로 쏠리는 거를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채널에서의 이게 이제 예약으로 하면은 그 기능이 사라지던데, 어, 잠깐만요. 아, 화이트보드였다. 우리가 이게 쓴다고 그럴 때 우리 몸은 이렇게 돼요. 자, 페니처럼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양발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발로 서 있으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꼭지점이 있는 거야. 이쪽 발, 이쪽 발.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어쨌건 우리는 걸을 때라든가 자리를 옮길 때 이렇게 한 발에 균형이 가게 돼 있어요. 이 꼭지점에. 이거 이해돼요? 발 하나 서 있잖아요. 우리 몸 전체를 서 있잖아요. 음. 그럼 균형이 한 발로 설 때는 이쪽으로 쏠리고 또 바른 발로 이쪽으로 설 때는 쏠리. 이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돼요. 이걸 잡아줘야 되거든. 이걸 잡는 근육이 조금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팔. 척추기립근이라는 거하고 평활근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 근육. 그런데 비만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이 척추기립근이 망가져요. 근육이 줄어버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코어라고 해서 엉덩이를 기준으로 한 바로 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타이어, 뱃살 타이어.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거. 이게 망가지면 이쪽 근육이 망가져요.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 네. 복활근, 평활근이라 그러는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망가지면 근육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안 보이고 그림 보여요. 아, 그래요? 잠깐만. 네. 네. 좀 아까 그거에서 이제 살이 찌다 보면 이 두 근육이 망가지는 거야. 두 근육이 망가지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복부에 타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타이어 말고 옆구리로 나오는 타이어. 그리고 뒤에 등 근육이 망가지면서 여기가 그 혈액이 순환이 근육을 짜줘야 되는데 짜주지 못하면서 등이 뚱뚱해져요. 그리고 옆에 활배근이 안 나오면서 브래지어를 차면 옆으로 이렇게 축 처지게 되잖아요. 이게 축 처지는 그래서 가슴이 네 개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없는 거야. 근육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무게중심의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자 봐봐요. 이제 욕실이라는 곳에서 욕실이라는 곳에서 넘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욕실 바닥이 미끄럽죠.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요. 미끄러지면 순간적으로 균형이 탁 잡고 해야 되는데 애들은 미끄러질 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잡으면서 이 뒷발이 탁 나와서 잡아줘.
빙판에서도 똑같아요. 빙판에서 이렇게 빙판이 다 가정하자고요. 애들은 신나죠, 여기서. 신나서 쭉 좀 미끄럼을 타요. 근데 어르신들은 왜 미끄럼을 안 타죠? 균형을 못 잡고 넘어져 버리는 거야. 이거를 경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빙판만 나오면 두려운 거죠. 넘어질까 봐.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전체를 봤을 때 전체의 그림을 하나 띄워볼게요. 잠깐만. 이 전체를 이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땅에 부딪히는 게 어디 근육 어디일까요? 머리, 발, 발? 발이 지탱해 준다고 했잖아, 아까. 역삼각. 머리, 머리, 머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아,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보호하려고 어떻게 해요? 팔을 잡든지 다리로 이렇게. 일단 그렇죠. 팔을 짚겠죠? 그래서 팔을 잡, 팔목골절이나 어깨골절이나 아, 좌골골절이 발생을 해요. 골반. 자, 그런데 팔목골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덜하긴 해.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에는 당장 문제가 없어. 근데 좌골이 골절돼 버리면 어떤 상태가 벌어질까요? 꼼짝 못하게 앉지도 돼.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앉지도 급격하게 문제가 와요. 그런데 못하고. 그거를 미처 거기나 좌골이나 팔로 방어를 못할 정도의 충격이 오는 경우에는 머리. 그냥 그쵸, 머리로 가요. 그럼 머리에서 이제 뇌출혈로 한번 가보자고요. 뇌 기제도 안에 피가 터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뇌출혈이라는 게 안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음, 안에서 터져서 뇌 자체에 압력을 받게 되면 음, 어떻게 되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터지는 거는 상관없어. 우리가 뇌라는 건 이 뼈 안에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뇌 뼈 안에 말고 밖으로 터지는 거, 뇌 밖으로 터지는 거. 이거는 그냥 뇌출혈. 겉으로 피가 보여요. 그러니까 뾰족한 모서리라든가 이런 데 살짝 부딪혔을 때 밖으로 피가 보여요.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뇌가 음, 충격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예요.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뇌가 막 움직여요. 애기들 뇌진탕. 같은 경우, 예. 애기들 같은 경우에 뇌 뼈가, 머리의 뼈가 하나가 아니에요. 몰캉몰캉해요. 그래서 얘도 충격을 잘못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죠, 머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기억을 잠깐 깜빡해요. 이가 뭐냐면 이 안에서 물컹물컹한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심하게 그러는 경우에 물컹물컹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약간이라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충격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 맞으면 붓잖아. 멍들잖아. 멍드는 것 자체가 피가 나온 거예요. 피가 나왔기 때문에 시커먼 거거든. 이걸 거기 음, 붓는다고 가정하자고. 뇌 안에가 붓는다. 그럼 뇌에서 압력이 차요. 압력이 차거나 특정 부위에서 붓는다 그러고 그 부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부위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네. 병원에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만약에 지금 저기 이게 어머니가 들어와 계시지만 어머니가 뇌가 다쳤다. 지금 당장 내가 쫓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골반을 다쳤다.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팔 골절됐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안 넘어지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안 넘어질 수가 없잖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넘어지는 상황을 덜 만들어야 되는데 조심한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아까 체간 근육 얘기한 것처럼 이게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게 대응할 수 있게 우리 몸의 신체 구조화에서 근육을 젊고 탄력 있게 막 유지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그거는 뭐라고요?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의 대표적인 거. 지금 어머니도 계속 나가서 운동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운동에서 이거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 되게 좋은 게 뭐게요? 건너는다? 자, 이 체간 근육과 복부 근육이 잡아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운동법이 하나 있어요.
세상 쉬운 거. 평소에 수시로 한 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양팔을 벌리고 한 발을 쓸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양팔 벌리고 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리에 중심 힘이 잡기, 빠지니까? 중심 잡기 쉬우라고. 그래서 중심 잡기 어, 쉽다고 그래요. 근데 양팔을 음, 벌리고 중심을 잡는 거랑 안 벌리고 중심을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하려면 안 벌리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해. 근데 안 한 사람이 이거 하잖아요. 그냥 바로 넘어가요. 특히 눈 감고 바로 넘어가 버려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양팔을 벌리고 하는 게 수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도 양팔 안 벌리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음.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서 있는 거 어떠세요? 발. 어떨 것 그렇죠.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꼭지점 얘기했죠. 이 꼭지점. 이게 한쪽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잡아 당기잖아. 뒤로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뒤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쪽 엉덩이 근육, 이 척추 근육 다 써요. 그리고 여기는 균형을 잡아요. 엄청 어려워요. 이거 혼자 안 되니까 뭐를 해요? 앞에다가 손잡이를 잡죠. 손잡이를 잡고 이걸 끌어올려요.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냐면 엉덩이 근육이 없고 등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를 끌어올리면서 또 반대로 또 이걸 끌어올리고 이걸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점점 체간 근육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 운동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 발로. 물론 방바닥에 거꾸로 배 깔고 엎드려서 이 발을 위로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올리는데, 등 근육, 어깨 근육, 이 엉덩이 근육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긴 해. 그런데 전체 균형을 잡을 때 이게 필요해, 이 축이. 이 축이 발이야. 그래서 방바닥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엎드려서 한 발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운동이 뭐냐면, 엎어지지 말고요. 방바닥에 그냥 누워. 방바닥에 누워서, 자, 조금만 까는 엉덩이가 위에 있어서 이번에 밑에 있는 거예요. 방바닥에 누워. 누워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틀고 이쪽으로 트는 거야. 그럼 어디 운동이 되냐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평활 이 복부 위에, 아니, 복부 옆에, 엉덩이 바로 위에 이 근육이 운동이 돼요. 그래서 장 운동까지 같이 돼. 이렇게 틀고, 반대로.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방바닥에서 비비적 거리는 거죠. 이것도 여기 복부 운동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목적은 복부가 아니야. 등이야, 등. 복부에 살을 빼려고 하잖아요. 이거 안 빠져요. 복부 살 빼려면 여기랑 여기가 좋아져야 돼. 허벅지랑 엉덩이가 좋아지면 살이 빠지거든요. 근육을 올리는 거 이 정도로 안 돼. 근데 이걸로 했을 때 가장 크게 근육에 도움이 되는 건 장은 운동이 되고 이 뒤에 이 근육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비비적거려라. 좌우로 들어가면서.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선 서현숙 리더님 먼저 하실까요? 아휴, 오늘 교회를 갔는데 한 분이 발 넘어져가지고 오늘 아까 전봉교 사장님은 동생이 뚱뚱해서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너무너무 말랐는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발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는데 문제는 기부스를 하고 지하 주차장을 가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어메. 반대편 팔이 두 개나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기부스, 왼쪽 팔 기부스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메. 제가 오늘 그분께 농담식으로 너무 말라서 그래. 약간 뚱뚱해야 뼈도 튼튼해진대. 내가 이러고 농담식으로 던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너무 마르신 분들이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약간의 체격이 있으면 오히려 눌러줘서 뼈를 더 단단하게 한대요. 근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약간 더 통통한 게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칼슘과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뼈 하면은 다 칼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 뼈 하면, 칼슘 부족한가 봐, 칼슘 골다공증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조금 더 배워서 알잖아요. 뼈뿐이 단백질에 칼슘뿐이 아니고 단백질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걸 또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아유 칼슘이랑 단백질 많이 드셔야겠네요.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미끄러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 저 같아도 다리가 지금 불편해서 그런지 균형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뒤뚱뒤뚱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살이 찌는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잘못 넘으시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특히나 무슨, 뭐라 그러죠? 여기 골반 있는 그 뼈, 고관절. 고관절이 부러지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이가 금이 가면 사망까지 이른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는 분도 거기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저희가 목표하는 게 오래 살기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올해는 건강하게. 다 연장이 됐어. 병원들이 워낙에 잘 돼가지고 수명은 연장이 됐는데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목표잖아요. 내일 당장 죽더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아야 우리가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아파서 골골대면서 마스크 끼고 병원에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사는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고 더 좋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암 걸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맞아. 환경 자체도 문제가 많고, 먹는 것도 문제가 많고, 솔직히 다들 맞벌이 한다고 맨날 사 먹는 거 외식도 좋아하고, 뭐 나가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에 노출돼 있는지, 주변에 정말 암 걸렸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빨리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그냥 몇 년을 그렇게 또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걸려 있는 동안에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서 아, 우리도 역시 건강이 최고구나.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한테 뭘 권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언니 이거 먹어봐 이렇게 섣불리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그분들 자체가 병원 약도 많이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괜히 말 잘못했다 큰일 나고 몸이 아플수록 그런 말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어쨌든 주변에서 그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안 아픈 거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 관리가 최고고 그중에 운동 꼭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골고루 그리고 영양제가 필수고 그 내 몸에 맞는 영양소 내가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잘 알아보는 게 일단 제일 급한 것 같아서 정말 전문적으로 다시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한테는 다행히도 전문가가 옆에 있잖아요. 그 활용을 정말 잘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고 해서 프로모션 잘해서 어떻게든 신랑하고 우리 이무정 리더님하고 연결시켜서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연결을 잘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얘기.